단기 뉴스보다 방향을, 이슈보다 구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UNI 투자입니다. 2024년은 2차 전지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혹한 해였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50에서 80% 가까이 하락했고,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라는 단어가 공포처럼 번지며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안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오히려 전기차 시대를 향한 확실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4월 20일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와 CTO가 직접 서울을 찾아와 삼성 SDI와 단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배터리 사양과 계약 기간을 감안해 수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단순한 수주 뉴스로 보지 않고 이 계약이 왜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구조적 신호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어떤 판이 새롭게 짜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완전히 해보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우선 이번 계약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보면 삼성 SDI는 BMW와 아우디에 이어 벤츠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며 프리미엄급 자동차의 대명사인 독일 3사에 모두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3대 축을 모두 고객으로 둔 배터리 기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고객사가 하나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벤츠가 왜 지금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벤츠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전 세계에서 40여 개 신모델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세그먼트에서 전동화 모델을 라인업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40개의 신모델과 전차종 전동을 하는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안정적이고 고성능인 배터리 공급망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지해온 LG에너지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삼성 SDI를 새롭게 공급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K배터리 중심의 전동화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고성능 모델에는 삼성 SDI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보급형이나 엔트리 모델에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LG에너지솔루션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투트랙 전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CATL이 아닌 한국 배터리 기업 두 곳을 동시에 선택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기술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벤츠의 전략적 판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그 과정에서 기술력과 양산 능력, 신뢰도를 모두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는 구조 속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은 곧 경영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이 흐름은 벤츠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 SDI는 전기차 수주 하나만으로 이 구조를 버텨온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를 대신해 배터리 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ESS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캐즘으로 2025년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인 영업손실 1조 7,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 회사가 조용히 쌓아올린 숫자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말 2조 원대의 ESS 납품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거의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에서 적자를 보는 사이 ESS에서만 3조 5천억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다르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 비공개 미국 기업과 5조 9,442억 원에 달하는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ESS 단일 계약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ESS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길래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수조 원의 지갑을 열고 있는 걸까요? AI와 클라우드 확대, 데이터 센터 증설, 전력 인프라 투자, 그리고 정전시 서버가 멈추지 않게 돕는 무정전 전원 장치인 UPS 수요까지. 여기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개통 변동성 증가에 따른 ESS 필요성 확대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ESS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399기가와트에서 오는 2035년 1132기가와트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세 등 영향으로
비중국계 업체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한 공급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려면 ESS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ESS는 보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북미 유일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생산기업이라는 포지션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전기차가 주춤한 사이 배터리 산업의 수요 지형 자체가 조용히 바뀌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소재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LNF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40.5% 증가한 수치입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140% 성장으로 흑자 전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유럽향 판매가 전방 고객의 재고 조정 마무리로 반등할 것으로 추정되며 탄산리튬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주가 선행 지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먼저 필요하고 그 수요가 먼저 살아납니다. 지금 소재 기업들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배터리 섹터 전반의 구조적 턴어라운드 시그널로 읽힙니다. 냉정하게 짚어보면 중국 CATL은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LFP 배터리를 앞세워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두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저가 보급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야 하는 프리미엄 모델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 두 시장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저가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의 공세 속에서 조단위 하이니켈 배터리 계약을 따내면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벤츠 SUV와 쿠페 모델 이 차들은 최고 성능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는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영역입니다. 삼성 SDI가 독일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한 것은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의 기술 신뢰가 그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정책이 추가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즉 AMPC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당초 우려와 달리 큰 틀의 기조가 유지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IRA, AMPC 수령액은 총 2조 1264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셀 1kW당 35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둔 K배터리 3사만 누릴 수 있는 구조적 이점입니다. 중국이 가격에서 앞서더라도 이 보조금 구조가 K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상당 부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니켈 배터리와 보조금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화두가 대중화라면 그 다음 차원이 다른 성장을 이끌 열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에 액체 전해질이 있어 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도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전고체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초기 수요처가 전기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필두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작은 몸통 안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담아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존 배터리로는 무거운 무게와 짧은 구동 시간, 그리고 화재 위험 때문에 로봇의 대중화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이 모든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삼성 SDI는 이미 이러한 흐름을 읽고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인 솔리드스택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에 더해 가볍고 높은 용량으로 로봇 가동 시간을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작은 몸통에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담고 오래 작동해야 하는 로봇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면 구현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휴머노이드, 전기차 등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2030년 전후를 목표로 잡은 것과 비교해 삼성 SDI는 약 3년 빠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S 인사이더는 세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20년대 중반 수천억 원 규모에서 2030년대 초반 4조 원대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양산 전 단계인데다 이번 벤츠 계약과는 별개의 기술 라인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가의 생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로드맵이 구체화될수록 시장은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지금 배터리 업계가 그리는 큰 그림은 차근차근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단계별 점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를 제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하반기 흑자 전환을 자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니켈 배터리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지키고 중의적으로는 ESS를 통해 폭발하는 AI 인프라 수요를 흡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앞세워 로봇과 UAM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전기차도 안 팔린다는데 이런 장밋빛 미래가 정말 가능해라는 의구심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공포와 실제 산업의 현주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전략들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 이유, 지금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전체의 체급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전기차 캐즘을 말하던 2025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1테라와트를 돌파했습니다. 배터리 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결국 캐즘은 전기차 성장의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었을 뿐 배터리 산업 자체가 후퇴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숫자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엔진은 전기차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 경제적 실익이 더 큰 ESS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삼성 SDI가 설비 전환을 통해 30기가와트 규모의 ESS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면 연간 1조 4천억 원 수준의 AMPC를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인프라 그 자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터리는 AI 데이터 센터의 무정전 시스템을 지탱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물류 현장을 누비게 만드는 핵심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꺼내 쓰는 에너지 자립의 시대까지 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로봇, 그리고 에너지 구조 전체가 배터리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크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 SDI가 2026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 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할 만큼 수요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IRA 정책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며 전고체 배터리가 계획대로 양산될 것이라는 100%의 보장도 없습니다. 이 리스크들을 무시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를 이해한 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들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에너지 저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문명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에 쏟아붓는 수백조 원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이제 서버 그 자체보다 그 서버를 24시간 멈추지 않게 할 전력 인프라와 배터리 시스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데이터 센터는 이미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 하나가 쓰는 전력량에 육박할 만큼 거대해졌고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배터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 안보의 영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도요타와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거인들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막대한 특허와 자본을 쏟아붓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내연기관 시대의 패권을 배터리 시대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죠. 중요한 건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한복판에 한국 기업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무역의 벽을 높일수록 기술력과 대규모 양산 능력을 동시에 검증받은 한국의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그 가치가 더욱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이 거대한 설계도가 어디를 향해 그려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방향과 구조를 중심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프로필 더보기란에 참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I 투자였습니다.